매주 화요일은 격주로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 네, 오늘도 부동산 컨설턴트 김지훈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컨설턴트 김지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정책 금융 상품 출시가 예정된 이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현재 부동산 분위기가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 또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상품입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 대출 상품은 저출산 문제와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이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예고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2024년 출시를 앞둔 청년층과 출산 가구를 위한 정책 금융 상품으로 매수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약 27조 원 규모로 연 1에서 2%대 저금리 상품으로 출시 예정이며 네.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은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 청약 상품으로 20에서 30조 원 규모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봤을 때 신생아 대출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저 1%대 금리로 9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금리를 연 1.6%에서 3.3% 수준인데요.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나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파격적인 저금리 상품입니다. 더욱 자세하게 조건을 살펴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은 기존 7천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2배가량 완화되었으며 네. 주택 가액 요건은 9억 원 이하로 기존의 6억 원 이하 조건에서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대출 한도에서 전세로는 기존 3억 원 한도와 같지만 구입자금 대출 시에는 5억 원까지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단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이번 정책을 준비하면서 금리 혜택뿐만이 아닌 한부모 가정, 미혼 부모와 같은 소외계층에도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쓴 부분도 보였습니다. 네.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좀 두드러지는 부분은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밖에 뭐 기존의 신혼부부 대출이나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상품과 비교를 한다면 금리라든지 소득 요건 또 대출 한도가 대폭 완화가 됐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함께 시행되는 상품이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죠. 어떤 상품입니까? 네,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내년 2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약 통장 상품인데요. 네. 기존 통장과 큰 차이점으로는 1년 이상 가입 시 분양가 6억 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최대 40년 만기의 저리로 제공되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과 연동된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연소득은 미혼 7천만 원, 미혼 1억 원 이하입니다. 금리는 연 2.2%에서 3.6% 범위 내에서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둡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청년주택 드림 대출 외에 청약 제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신생아 특별 공급이 공공 분양에 신설됩니다. 공급 규모는 약 7만 가구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개선하는 등 제도적 변경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상품이 아닌가 싶네요. 자, 신생아나 청년 신혼부부와 같은 2030 세대를 타겟으로 저출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이 부동산의 주요 수요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 뭐 부동산 분위기에 앞으로 어떤 효과를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또 한쪽으로 혜택이 좀 지나치게 몰려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중장년층인 4050 세대에 있어서 역차별이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혜택이 청년층에 대거 집중되다 보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건 4050 세대인데
혜택은 왜 2030 세대에게만 몰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생기자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층은 자산 형성 기회를 얻기 힘든 상황임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요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워졌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퇴직연금 등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들이 집을 살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에서 수요가 움직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이며 지난해 주택가격이 실거래가 기준 20% 하락하는 등 외환위기 수준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었기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 분위기가 반전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단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특례 보금자리론보다는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집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수도권과 일부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등의 신생아, 청년대출 혜택이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내년에 새롭게 시행될 정책 금융 상품에 대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대구와 경북의 부동산 소식 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다시 상승세를 찾는가 했던 대구의 부동산 분위기가 다시금 심상치 않습니다. 네. 11월 마지막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81.3으로 2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거래량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매달 2,100여 건 안팎을 꾸준히 유지했던 대구이지만 지난달 1,100여 건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거래 희망 가격의 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가 동반되면서 미분양 부담도 다시 커졌습니다. 지난 10월 말 대구의 미분양 수는 1,376가구로 전달보다 125가구 줄어듦에 그쳤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오히려 191가구나 늘어났습니다. 주택사업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대구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72.7로 전달보다 27.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는 대전과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가운데 건설업의 침체도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망 지수가 100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택 사업 경기 전망이 갑자기 좀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컨설턴트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